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광복절이 지나고도 정부를 둘러싼 친일 논란이 끊이지가 않고요. 오히려 더 논란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한 분 모셨습니다. 한일관계 전문 정치학자입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친일 정부라고 보세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1905년부터 1910년 사이에 이르진회라는 친일 조직이 있었습니다. 예. 한일 합방 건의소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를 한 단체이고, 그리고 그 단체를 만든 사람이 손변준이라고 했고요. 네. 내부 대신이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일본하고 비밀리에 쭉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손변준하고 이르진회의 관계, 그런 비슷한 조직이 지금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될 정도로 네. 친일 정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밀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 그게 실체가 있을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예, 물론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은 충분히 있을 것이고, 제 정보에 의하면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다른 판소에서도 조금 전에 판소된 적이 있기도 합니다. 예. 어떤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일본의 국가문제기본연구소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일본 정부, 특히 극우 쪽의 정책을 만들고 있어요. 네. 네, 그 이사장이 사쿠라 요시코라는 여성인데, 그 여성하고 대담하는 사람이 한국인이었습니다. 네. 일본에 가 있는 국정원 출신 사람이고요. 우리 국정원 출신이고 네네. 지금은 일본에 있다고요. 일본에 있고, 그리고 그때는 문재인 정권 마지막 단계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중국의 간첩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간첩이라고요? 예, 중국의 간첩이 바로 문재인이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중국이나 북한 쪽의 음모를 막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이게 국정원 출신의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러한 분들이 한국하고 일본의 극우 세력의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인물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다고. 예, 여러 명이 생각하시는 있다고. 거예요? 예. 제 정보에 의하면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의 입장과 일본 극우의 입장 사이에 있는 어떤 인물들이 네네, 있다. 있고 이종찬 광복회장이 얘기하는 밀정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충분히 있고요.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제강점기에 들어가기 이전에 손변준 같은 완전히 친일파였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네. 일본에 김옥균을 살해하려고 갔는데 일본에게 포스업 당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일본 쪽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르진회도 만들었고요. 네. 그 이르진회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완전히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최초의 친일 단체였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 의견입니다. 뉴라이트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분들은 당시에 이르진회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의견과 생각의 영역에선 그렇게 보고 그런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에 이제 일본과의 관련된 행보들, 혹은 최근에 이제 경축사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발언 혹은 행보 중에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역시 아무래도 8.15의 경축사이면 일본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광복절이기 때문에 그거는 독립된 날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독립되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나 그런 것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일본이 좀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다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상당히 친일적인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뭐 역사관이랄까 아니면 철학에 기반한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친일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에 휘둘리는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그러한 연설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마지막은 그러나 그것을 체크하는 것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체크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윤석열 대통령 자체는 뭔가 깊이 알고 있는 부분은 많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러한 뉴라이트 혹은 진일적인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한미일 건조 나아가서 군사동맹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그 진일적인 이야기를 다 수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생각이 그쪽으로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쪽에서도 한국하고 일본이 화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화해라는 것은 사실은 일본의 반성이나 사과가 존재되어야 되는데 그거 다 없이 일단 지금까지 일본은 다 했다. 그러니까 모두 수용하자. 이런 식의 입장으로 모두 일본 쪽의 요청을 수용해온 것이 현재까지의 윤 정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진일적인 행보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독일하고 비교하면요. 독일은 법으로 이것은 독일하고 일본 비교하면요. 그 과거의 나치의 만행 그것으로 다 교육해야 되고 또 나치가 조금이라도 옳았다 이러한 말을 하면 그 독일 수상이라도 그 날에 그만둬야 합니다.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사과를 해도 일본은 행동은 따로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하면서 물론 한일 관계의 개선 그런 것은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일본은 독일처럼 뭔가 철저하게 과거를 반성하여서 새로운 일본을 만들겠다 그런 식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 그리고 일본 국민들에게 대해서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절제된 언어라고 해도 말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 최근 인터뷰를 보니까요. 뉴라이트 정부를 등에 업고 활동할 수 있는 뉴라이트가 정부를 등에 업고 활동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 2006년에 일본의 극우 인사들이 합의를 합니다. 그거는 책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합의냐고 하면 북한이나 중국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는 당시는 노무현 정권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같은 진보 정권이 남한에 생기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한 쪽의 세력을 어떤 세력을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위원하면서 그러면 어떤 세력이 좋으냐? 뉴라이트가 좋다. 이렇게 결론 내문이다. 왜냐하면 뉴라이트는 원래 진보 세력이었기 때문에 진보 사람들의 생각이나 전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노무현 정권이나 그러한 인맥도 잘 알고 있다. 오히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혀 안 되어서 포스가 되었고 극우적으로 갔다. 우리 일본 극우하고도 통한다. 그러니까 뉴라이트를 지원하는 것이 일본에서의 반공, 친미 그곳에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러니까 문재인이나 노무현 당시는 노무현이었는데 그러한 노무현 정권 같은 정권이 다시 나오면 이게 남북 화해로 가니까
네. 이거는 일본의 극우의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되는 방향이다. 그래서 남북이 대립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뉴라이트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려요. 예, 그 이후 2007년에 그러니까 2006년에 그런 논의가 있었고 2007년에 이명박 정권의 대거 뉴라이트가 이제 지원하기 시작하죠. 예. 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에 갔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사실 그 일본 쪽에서 보면 이거 실패였죠. 그다음 박근혜 정권이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그 뉴라이트 인사들이 그때 국정교과서에서 그 공국설이라든가 이거 많이 좀 하려고 했어요. 네. 네, 그런 실패를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탄핵당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극우에서 보면 그 박근혜 정권도 실패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무현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정권도 너무 낮은 지지율이기 때문에 이게 다음 정권이 다시 진보 정권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게 일본 쪽의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또 3년 정도 있으니까 그 사이에 태고 불가역적으로 친일적인 그 모든 것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해서 그 친일적인 또 뉴라이트라고 하죠. 그런 인사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네, 일본 극우가 원하는 건 뭔가요? 그러면 과거사에 대한 본인들의 일본 극우가 원하는 것은요. 극우라는 것은 원래는 2차 세계대전에서 한번 망했습니다. 그러나 6.25를 통해서 또 극우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미국 쪽의 의한도 있어가지고 반공 그리고 친미 그때까지 반미였는데 친미를 외치면서 그것을 맹세하고 미국에 부활을 하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일본 극우가 자신들의 존재감을 계속 그 자신들의 가치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반공 그리고 친미입니다. 그런데 91년에 소련이 붕괴해 버렸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 동북아에는 북한 그리고 중국이 있다. 이게 반공이라는 게 통한다. 네, 그러니까 그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 함께 싸울 수가 있는 남한 세력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뉴라이트다. 그거는 일본 극우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생존 전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요 뉴라이트 인사가 이번 정부에 꽤 있다라는 뭐 언론의 분석들은 있었는데 호사카 유지 교수가 파악하시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뭐 규모는 그 어느 정도라고 딱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은 앞으로 3년간 윤 정권이 지속된다면 이 흐름 그러니까 진위를 바로 보이는 뉴라이트로 보이는 인사들이 계속 여러 곳에 임명될 것이다. 이 흐름은 그 앞으로 3년간 물론 중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윤 정권이 3년간 간다면 이 흐름은 앞으로도 쭉 갈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규모는 계속 확대할 것이다. 확대될 것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자, 1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9월에 일본 기시다 총리 방한 가능성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방한을 이제 퇴임을 앞두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 얻는 게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이 있습니다. 한국 안에서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대통령실이 기시다가 온다라는 것을 허락하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일본 쪽의 기시다의 생각은 자신의 영향력을 후임자에게도 계속 행사하려고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기시다는 바이든하고도 만난대요. 그러니까 자신은 한미일 건조를 잘 만들었다. 그 한국하고의 관계에서 일본에 유리하게 한일 관계를 만들었다. 네. 그러니까 후임자 일본 자민당 다음 총리에게도 그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온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보도가 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본인의 이제 퇴임은 하지만 영향력은 계속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였습니다.